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RSA. RSA 총동문회. 헛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워포인트랑 엑셀 되게 잘 다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엑셀로 했었어요. SK에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엑셀 잘 다루는 사람 좀 데려와라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아르바이트가 엑셀 작업하는 거였는데 그때 모토로라라고 있어요. 모토로라인데 그 핸드폰 무기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통신이 뭐가 막 잠깐 잘못돼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때 SK 가입자들한테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엑셀로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겠다 했더니 그냥 바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페이를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급 인력이었어. 엑셀을 잘 다루면. 엑셀만 좀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엑셀 취합해가지고 가나다 순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누구 가나다 순으로 하고 전화번호 뒷자리부터 순서 맞추고 소팅하는 거였는데 그건 엔터 몇 번만 치면 되는 건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엑셀하고 그때 다루면서 파워포인트도 잘 다루면 언제 써먹겠구나 해서 그때 알바가 시간당 1,500원인가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알바생들이 막 친 거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친 거를 5시에 저한테 그때 그 디스크 있죠, 디스크. 그 무슨 플로피 디스크인가 그걸 갖고 오면 제가 넣어가지고 제가 그거 다 취합한 다음에 저는 1시간 동안 엔터만 치고 하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근데 페이가 그분들보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시간당 1,500원이 아니라 전 아마 계산해보면 시간 한 2만 원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5시 마지막에 마무리는 내가 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 딱 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못 다루는 걸 잘 다루면 돈이 되는구나. 먼저 내가 엑셀을 왜 배웠냐면 그때 그때 우리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대기업에서 삼성 다녔거든요. 삼성 다녔는데 야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했더니 엑셀부터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학원 다니면서 엑셀 배우고 그래서 엑셀 뭐 배우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책도 혼자서 따라하는 책도 보고 했는데 확실히 일을 해야 이게 속도가 늘더라고요.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책 보고는 안 늘더라고. 근데 그거 하면서 뭘 느꼈냐면 파워포인트 잘하겠다. 내가 이걸 잘해두면 남들보다 잘 쓰는 무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좀 하고 했다가 군대에 갔다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는 워드가 없었어요. 아래 한글도 없었고 하나 워드라고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일반 행정 서기병이었는데 그 타자 치는 게 초록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초록 색깔에 타자기처럼 다다다다다 치는 거였었는데 그게 제가 2등병 때 아래 한글이 나왔어요. 아래 한글 나오면서 그 아래 한글 버전 몇 점 몇을 다루면서 이제 그때 이제 워드를 좀 치는 걸 밥 먹고 맨날 그 짓만 하니까.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한글을 잘 다루는 사람. 그땐 삼성에서 나오는 게 또 있었거든요. 삼성에서 나온 게 뭐였지?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있었는데 훈민정음이 아래 한글 비슷하게 따라왔었는데 훈민정음 망했죠. 망했는데 대표님이 삼성에 계셔가지고 삼성을 아는구나. 그때 한참 이제 엑셀을 다룰 줄 알고 뭐 다룰 줄 알고 아니까 이제 어디 가도 뭐 경력에 뭐 넣어도 되겠더라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버전이 다 올라갔어.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안 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공부했었으니까 한 5년 동안 본 적이 없죠. 근데 다시 엑셀을 보고 하니까 기능이 너무 좋아진 거야. 이미 다시 하려니까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하기도 귀찮고. 근데 지금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엑셀 가지고도 뭐 별의별 거 다 수식 만들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이 된 시장인데 그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저변화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AI는 지금 솔직히 한 5년 전에 처음 도입된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본 건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한글이 10년 동안 자리 잡는 파워포인트가 잡는 그 10년이 AI는 제가 볼 때 5년 안에 다 끝내버릴 것 같아요. 근데 AI를 모르고 중개업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노재선 우리 부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도 AI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늦으면 못 따라가요. 스마트폰 다룰 줄 모르니까 어르신들 학원 다니시더라고. 스마트폰 쓰는 거를 학원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중개업 하실 때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용만 해석만 잘하고 중요한 내용
포인트만 잘 잡아서 프롬프트 넣으면 그 프롬프트 만드는 거 하나가 끝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가 대전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대전에서 물건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 오늘 강의하려고 한 건데 10분 안에 AI로 토지 컨설팅 보고서 만들자. 이건 뭐냐면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하고 상가 중개는 대부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토지 중개는 어쩌다가 한 번 와. 친구가 우리 아버지 땅 좀 팔아줘. 뭐 친구 땅은 안 팔려요. 절대 받지 마요. 친구 땅은. 근데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알게 된 사람하고 연락이 돼서 내 토지 하나 좀 봐줘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땅을 받아놓고 얼마에 팔면 될까요? 그러면 그 확인 좀 해주세요. 시세 확인. 그러는데 내가 시세 확인을 못해요. 내가 시세 확인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폼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는지를 딱 보면 나 AI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할 거냐. 그냥 제가 그냥 워드 친 거예요. 그냥 AI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자동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걸 하려면 자료 수집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료 뭐가 필요하죠? 땅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한 게 뭐야? 주소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주소만 있으면 돼. 집원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집원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끝나고 그 사람한테 얼마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할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원 갖고 내가 해석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정말 저 사람이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이 금액을 제시했을 때 팔 의사가 없으면 내가 왜 힘든 일을 할 거냐 그런 것만 잡아내면 되지 뭐 막 이것저것 물어봐봤자 귀찮아 그 사람도. 그래서 일단 주소만 주세요 하면 자료 수집은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 거는 이제 챗GPT 돌리면 돼. 아까 챗GPT 쓰셨죠? 그리고 보고서는 이제 형태로 돌려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챗GPT한테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명령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저는 명령하는 사람이니까 프롬프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아나운서들이 뭐 프롬프터 보고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얘가 이제 프롬프트란 거는 우리가 챗GPT라는 애한테 이것 좀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있는 단어를 내가 뭐를 쓸 건지만 알면 돼요. 근데 누가 잘 써놨으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이제 만들어진 형태에서 PPT로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무료니까 한번 해보세요. 미리 캠퍼스 아세요? 거기 그냥 들어가서 한 달 무료니까 끝나면 아들 이름으로 하고 딸 이름으로 하고 사촌 동생으로 하고 1년 내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한번 돌려본 다음에 요런 형태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잡히면 예전에 3시간, 4시간 걸리던 거 10분 안에 끝나는데 그래서 순서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일단 1단계가 기초자료 확보하는데 1번 주소가 뭐예요? 끝 이거예요. 뭐만 받으면 돼? 주소. 경기도 남양주 하도 뭐 1009-6번지래요. 그리고 제가 빈칸 왜 써놨냐면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시세는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공시지가의 몇 배냐 실제 거래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주소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얘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는 그래도 토지용계 확인서 하나 정도는 뜯어야지.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는 토지 이음 사이트 가서 일단 얘 현재 뭐로 돼 있는지 규제되는 건 풀어야 되잖아. 공법적으로 약간 풀긴 해야 되고 시세는 뭐 리치고나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플래닛 같은 데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공시가격도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I 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AI 툴도 써야 돼요. 이거 전자칠판이었네? 이거 써지는 거야? 아니, 써지네. 맞구나. 전자칠판 아니네. 그냥 여기서 이거 한 다음에 봐요. 제가 지금 프롬프트 작성한 건 뭐 작성한 거냐면 보고서를 썼던 사람은 알아.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전체 무슨 내용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주소는 받았으니까 현황은 있어야 되죠. 현재 이 물건이 어떤 현황 갖고 있는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맨날 소지지mon이라고 하던 거 지목, 용도지역, 도로조건을 일단 써놔야 돼.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뭐냐면 해당 토지가 만약에 도로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개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얘가 토지 이름 연결해서 읽어서 해석하더라고. 근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시세도 얘가 확인해 줍니다. 네. 실거래가 국토교통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용 방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대부분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처음 받았는데 주변에 뭐가 많고 뭐가 좋은지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활용 방안이 뭐니? 수익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좀 해줘. 요 단어 하나 쓰는 게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겠냐 해서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추천할 거냐? 매도 물건 받았으니까 매수자 유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단독주택을 원하는 사람일지, 뭐 창고 부지를 원하는 사람인지, 누구한테 적정할지를 한번 해줘봐. 이거를 이 주소 넣어서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GPT한테. 예. 근데 챗 GPT가 너무 좋긴 한데 이 녀석이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절대 개발 안 되는데 너무 좋은 땅이래.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공법 선생이야. 이렇게 했더니 고상철 교수님이시죠. 뭐 이렇게 나와. 이게 업데이트 됐어요, 저한테. 제가 맨날 쓰는 게 공법이니까 공법 관련된 건 다 제가 그 PDF로 제 교재랑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와도 교재에서 불러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거 텍스트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챗GPT한테 이제 초안을 넣어서 이제 얘가 제공해주면 내용 나올 거 아니야? 그 내용을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야 PPT로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PPT로 파일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를 받아서 PDF로 전환한 다음에 미리 캠퍼스 가서 전환해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좀 약간 내용이 이상한 것들 내가 수정하면 되니까. 그럼 이걸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GPT한테 받은 거를 PPT로 넣으면 한 3분에서 5분 걸리더라고요. 3분에서 5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받은 거 PPT 나오면 PDF로 이제 전환해서 슬라이드 구성하는 항상 물건이기 때문에 개요가 첫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나오고 토지 가치 분석 요약해달라, 그다음에 입지 분석해달라, 개발 가능성 규제, 시세 추천 연락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달라 해가지고 AI 넘기면 얘가 이제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 10장에서 12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템플릿도 내가 원하는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좀 전에 제가 지금 한 거 있죠. 지금 요 방금 전에 한 거, 요거 몇 페이지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잖아요. 그 네 페이지를 변환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썼던 처음 타이틀이 10분 완성 AI로 만드는 건데, 얘는 목차 나오죠? 강의 목표.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에 실전 활용 결로 하는 게 얘가 이제 지가 연습한 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처럼 보이죠? 제가 어떻게 저걸 만들어? 진짜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리고 강의 목표는 오늘 하는 거는 신속하게 토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한 건데, 제가 공인중개사 물건 의뢰 시 신속하게 신뢰 있는 토지 보고서 만드는 방법 습득. 저는 이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 이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GPT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AI 도구, 그 다음에 자동 활성화. 그래서 현재 1단계는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뭐만 받으랬지? 주소만 받으랬잖아. 근데 얘가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한 거지. 저도 지금 얘가 나온 거 보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왔구나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주소는 아까 남양주시 화도 금남구 109-6이잖아요. 저 회사로 들어왔던 의뢰 물건이라서 그냥 넣어봤어요. 그리고 토지 정보 확인 사이트는 여기서 제가 아까 정리해놨던 거를 얘가 보기 좋게 다시 구성만 한 겁니다. 얘가 얘예요. 얘. 얘가 뭐냐면 요거 관련돼서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AI 분석, 그 다음에 AI 분석 요청할 때 이거 제시하세요 해서 제가 아까 필요한 것들 요거만 제시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직접 붙인 다음에 템플릿 돌리시면 되고 마지막에 슬라이드 구성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A, B, C, D, E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린 건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챗 GPT는 알죠? 여기서 자, 챗 GPT 가서 인터넷이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 자 봐요. 제가 프롬프트를 잘 써줘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금남 요거 했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 GPT 여기다가 넣고 그 밑에다 뭐라고만 쓰면 돼요? 썼잖아. 보고서 만들어 달라고 썼잖아. 여기 보고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이제 구성하겠지. 웹 찾아보고 하겠죠.
됐고. 일단 얘가 찾은 거는, 자, 지목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대요. 확인된 자료는 없어. 일반적으로 금남리 일대는 대지 임야 형태가 많습니다. 일부 금매로 나온 그쪽 필지는 임야 대지로 파악된다. 저는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도 여기 대지 임야가 많겠구나는 알 거잖아. 근데 저게 제 거짓말일 수도 있어. 이 자식 거짓말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맹신하시면 안 돼. 그리고 도로 조건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여기 나오네.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가 남양주잖아요. 여기가 남양주 GTX B노선 가는 데더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아까 인근 시세 사례 비교했더니 금남리 일대 임야 토지 매물이 소형 필지 기준으로 뭐 얼마 정도에 썼다 뭐 이런 거 다 찾아온 거야. 그리고 활용 방안은 주변에 창고가 되게 많나 봐. 창고 임대 사업이랑, 그리고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많고 농업 체험 글램핑, 그리고 제가 아까 매수자를 누굴 찾아야 될지 내가 제일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단기 수익형 뭐 창고 임대가 제일 많고 전원 체험형 주택 또 많고, 그리고 중장기 개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개발 호재에 따라 자산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제가 불러낸 거지. 이 상태에서 맨 밑에 뭐라고 쓰냐면 필요시 더 심화된 조사 해가지고 도로 전면 분석, 환경 규제, 실거래 비교 지원해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진작 해주지. 그럼 얘가 알아들어요. 그럼 다시 합니다. 사부님 이제부터 지체 없이 바로바로 오잖아. 얘는 이제 저의 그 제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도랑 뭐 시세표랑 미리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해봐.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요거 관련돼서 즉시 작업 들어가겠다 했으니까 PPT로 해달라고 했지. 챗GPT가 좋은 거 뭐냐면 얘는 쓰는 사람이 많이 쓸수록 얘가 업데이트가 돼요. 어쩌다 들어가서 한번 딱 쓰고 무료로 한번 쓰 이러지 마시고 자기 아이디로 계속 써야 돼. 그럼 얘가 이제 분석하면 PPT로 만들어주면 이걸 가지고 일단 PDF 전환을 하는 건 할 줄 알죠. 그거를 가지고 미리 캔버스에 넣은 다음에 보고서 형태의 템플릿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요걸 본 다음에 부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법적인 분석이랑 단어들을 좀 더 넣어주면 돼요. 지금 나온 거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았으니까 필요하면 뭐 지도, 지적도, 삽입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추가 요청해 주세요 하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대로 해줘. 그럼 얘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줘. 자, 이제 얘가 만든 거는 되게 없어 보여요.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초등학생이 뭐 쓴 거 같죠? 남양주시 물권, 개발 가능성, 그리고 구성 사례, 추천 매수. 아까 했던 걸 다시 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PPT로 다른 위로 저장해서 PDF로 전환할게요. PDF 전환하고 자, 저장됐어요. 저장된 거 요거 가지고 미리 캔버스라고 있었죠. 챗GPT는 뭐에 좋냐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와라 이거는 말 잘 들어. 근데 이쁘게 해봐는 얘는 안 돼. 그래서 AI를 잘하는 애들은 다른 또 AI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것까지 잘하면 다른 AI가 안 팔리죠, 솔직히.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중에 여기 미리 캔버스는 제가 자주 써서 여기 들어가서 자,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 얼굴이 뜨거나 빈 얼굴이 뜨거나 해요.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 이렇게 했는데 내일 가면 그 새끼가 뭐라 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해야 돼. 뭐 누르라고요? 디자인 만들기. 누른 다음에 맨 밑에 AI라고 나올 거예요.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게 무료인데 한 달 동안 무료니까 한 달 동안 써보고 나서 익숙해지면 그때 유료화로 바꾸세요. 자, AI 프레젠테이션 보이죠? 여기다 넣고 PDF 업로드 시작하기 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거 PDF 파일 있죠? 여기다 갖다 끌어넣으면 돼.
넣으면 얘가 이제 목차, 개요 순서대로 넣을 거야. 분석하기 하면 한 45초 걸린대. 일단 페이지가 좀 많아서 45초고 두세 장짜리는 30초 이 정도 되더라고요. 10장짜리는 1분 넘고. 그럼 이제 얘가 개요를 뭘 설정할 거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목차, 개요, 그다음에 토지 분석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왔다. 자, 여기 이제 1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 이거를 나는 템플릿을 선정을 해서 이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템플릿 선정이라고 있어.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는 거야. 내가 취향이 나는 초록 색깔을 좋아해. 그러면 얘로 쓰면 되고 나는 파란색 좋아해. 그러면 이거 파란 색깔 쓰시면 돼. 이 파란 색깔 이 상태도 좋고 저는 이거는 좀 애들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네. 근데 이런 걸 딱 20억짜리 팔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도 지적이잖아요. 그럼 요거 갖고 생성하기 하면 일단 3분 걸리니까 3분 동안은 이제 챗GPT랑 그 아까 그 토지 중에서 이 토지 같이 평가해줘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해볼까? 조례까지는 못 찾는데 법령까지는 얘가 찾더라고. 제가 확인 다 해봤는데 해당 토지 토지가 만약 200평 최대 건축할 수 있는 면적하고 건축 가능한 종류 좀 찾아봐. 그래서 일단 해당 토지가 만약 200평의 토지라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면적하고 그 종류 좀 찾아봐.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거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법 말고 조례 적용해야 되잖아요. 조례 찾는 방법은 우리 RS 수업 시간에 다 들었었잖아. 예. 그럼 여기서 일단 건폐율 기준 잡았을 때 얘는 최대 건축 면적은 비율로 봤을 때 현재 건폐율 같은 경우는 40%니까 428에서 80평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 가능한 주용도 이게 제일 중요해. 예. 계획관리지역의 수치로 허용되는 게 법상에 있는 건 불러왔더라고요. 조례까지는 안 불러오니까 조례는 내가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단독 다가구 주택이고 창고 물류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소규모 상업설은 카페나 농촌 체험 판매관 이런 것들이 주 대상으로 가능한 용도니까 이거를 나중에 추천할 때 내가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면 이런 거 힌트 얻어야지 뭐.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찾을 수 있는 애한테 맡기면 돼.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왔나 볼게요. 잠시만요. 아직 3분이 아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챗GPT 써보니까 블로그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카페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오늘 하나 뭐 글을 올리고 싶은데 막상 올리려니까 쓸만한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한번 볼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저희 견본이거든요. 제가 이제 토지 중개할 때 주로 쓰는 견본인데 이게 이제 한 장짜리로 가는 게 있고 여러 장짜리로 가는 게 있잖아. 근데 저는 만약에 보고서가 10장짜리면 잘 안 봅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안 봐. 근데 한 장짜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장짜리로 이거 땅의 위치가 뭔데 해당 물건이 뭐에 쓰고 추천하는 게 뭔지 쓴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운 다음에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21억짜리인데 이건 적극 누구한테 추천한다 이런 걸로 이제 한 장짜리를 만들었더니 이거를 잘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 그래서 앞에 페이지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투자 가치 있는 물건 보고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거를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 저 물건 한번 보세요라고 한 장짜리 만든 상태에서 요거 하나 만들어요. 근데 요거 만든 상태에서 요거 PDF로 전환해서 보고서 만들면 아까처럼 또 나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걔를 써야 되는데 걔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 어디 갔니? 아직까지 좀 남았어. 그림 같은 걸 많이 불러오나 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받으면 뭐만 바꾸면 되냐면 항상 그냥 주소 바꾸고 그 다음에 토지용계 확인서 가서 현재 주소 면적 쓰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 가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 쓴 다음에 주소랑 사진 넣은 다음에 금액 딱 넣어놓고 이거 보고서 6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아까 또 걔가 또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갖고 변형할 거 변형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추가할 거 내 아이디어 그리고 법률상에 있는 거는 불러왔지만 조례는 안 불러왔으니까 조례까지 그러면 이제 한 10분 15분이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왔네. 자, 지금 현재 나온 게 아까 전에 했던 거 그거 제가 그 누구한테 다운받았지 아까? GPT 받은 거예요. 받은 거 PDF 전한 거 넣은 거고 목차. 그래서 항상 기본 정보, 토지 현황 방법, 개방해서 아까 순서대로 나와 있던 거 제가 정리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죠? 대상 부지 이게 이제 사진이 GPT 기반이고 그게 AI가 다 외국 기반이다 보니까 사진은 내가 찍었던 사진으로 교체하면 돼요. 이거 교체할 수는 있죠. 지우고 갖다 붙이고 그거 할 수 있잖아. 그 용도 지역이 아까 계획관리적 추정인데 토지용계 확인서를 제가 넣어줬잖아요. 토지용계 확인서 넣어줬으면 추정으로 안 나오고 계획관리지역 기타 규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도로 접근성, 그다음에 현황 파악 방법, 열람. 그걸 내가 이거를 3분 만에 어떻게 만들 거냐고. 개발 안 했어. 사진도 여기 창고 시설 찍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지를 찍어놨지. 바꿔야 됩니다. 전원주택 부지로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선택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법적 제한사항에서 이게 아까 규제 관련된 것들 토지용계 확인서 넣으면 정확하게 다 나오고요. 시세 분석 주변에 실제 거래됐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인근 시세 분석 끝났죠? 인터넷이라 약간 느려요. 활용방안 아이디어 넣어봐. 창고 임대도 괜찮다. 분양형 창고도 괜찮다. 전원주택 개발도 괜찮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내 아이디어가 없지만 얘네가 이런 아이디어 줬으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지우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인 거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익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니? 아, 여기 글램핑하고 농촌 체험 관광이 많으니 이런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추천 매수자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할 겁니까? 해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거 바꾸고 난 다음에 얘가 아마 끝날 거예요. 종합 요약하면 해당 토지는 이러이러한 거고 이 토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네. 토지용계 확인서 캡처해서 넣으면 얘는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그 교재되어 있는 거 다시 써주니까 토지용계 확인서는 반드시 캡처해서 넣으셔야 돼. 아까 그건 저거 GPT가 만든 것만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고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운받아야 되니까 다운로드 할 때 PPT라고 해서 여기 PDF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PPT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 PPT로 저장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PPT로 만들어서 저거 내가 수정할 것들 있죠. 단어 바꿔서 PDF로 전환한 다음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안에도 가능하다는 건데 내가 물건을 오늘 토지 10건 받았어. 그 10개를 내가 언제 분석해서 언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노재승 부회장님이 또 강의한 거 AI 관련된 툴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하시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써보니까 AI 도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만 모아보니까 이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양주 거 다른 형태로 한 건데 이거는 감마로 해본 거예요. 감마 알죠? 감마. 감마로 한 거고 수익률 분석을 잘하더라고. 감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가 나오면 이제 이미지하고 지도는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보고서 나왔던 거 여기 카카오맵 캡처하시고 지적 편집도 있는 거 스크린샷해서 삽입하고 그리고 나서 요 2개 가지고서 챗GPT한테 그 사진을 갖고 다시 넣어서 토지 접근성 좋은 입지 개념도 삽입할 수 있는 한 장 요약으로 만들어줘. 사진 넣고 그거 요약해서 만들어줘. 그럼 얘가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다음에 보고서 양식을 미리 템플릿으로 내가 맨날 쓰는 템플릿이 있으면 그걸로 만들어두면 거기다가
지우고 주소 바꾸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아까 주소 알고 GPT에서 넣은 다음에 요거 일단 그 PPT 만들어진 80%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한 6장 정도? 그 다음에 꼭 써야 될 말이 나는 매도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 매수자 유형이라는 게 있어야 얘가 정보를 끌고 오지 내가 혼자 고민하면 시간 또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거가 나와야 같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이런 거 설명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랑 제가 사용해 보니까 AI 도구 중에서 챗GPT는 그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요약하는 거 요게 제일 좋아. 그리고 노션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업무할 때 좀 써보니까 노션이 좋긴 좋은데 중개업 할 때는 뭐 크게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리튼 좋죠. 제가 리튼 써봤는데 리튼 몰라? 리튼 지드래곤 같지 않았어요? 재수 없어? 누구야? 저쪽에서 나온 것 같아. 리튼은 예, GPT랑 되게 비슷한데 약간 말투라든지 불러오는 내용이 약간 조금 달라요. 그래서 GPT 쓰다가 사람들한테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몰래 리튼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튼 썼다 걸리면 또 여기 퍼플렉시티라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약을 되게 잘해요. 내가 만약에 원고 하나 있었는데 이거 3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PDF 파일 넣어가지고 요약해달라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 읽을 때 편하게. 이거 관련된 건 나중에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옛날에 보고서 요거 관련된 게 현장 답사 요령 강의할 때 썼던 자료인데 요거를 GPT에 요 물건 분석한 거를 넣어봤어요. 넣어가지고 임장 보고서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차피 이 사진들은 변형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 18페이지 정도면 보통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가 딱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딱 5시다. 봤어요? 박수 안 쳐도 창피하게 왜 우리 또 박수를 그래. 다 우리 프로끼리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까 생각한 건 그거예요. 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를 관심 있게 보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니네들을 해라 나는 귀찮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이지만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AI 써보니까 편한데 일을 하는 사람은 더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AI는 공부는 하는 게 필수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제 노재승 우리 부회장님하고 얘기도 좀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AI 관련된 기획 제가 이제 실무에 쓰이는 AI만 골라서 배우면 되잖아. 뭐 AI 다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따로 또 배우시면 도움이 좀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